준삼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인데,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항등식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식하고 이거하고 항상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느낌표를 하던,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던, 여기다 같이 가로를 치고 여기다 3분의 1을 하던, 똑같이 3분의 1을 하던, 아니면 여기다가 이 3분의 1 한 거에다가 로그를 똑같이 써주던, 로그를 취하고, 여기도 로그를 취하고, 똑같은 걸 하면 똑같아요. 어떤 게 있든지. 지식인에 물어보는데. 항등식은 그래요. 항상. 근데 이제 항등식 하기 전에, 이거 보세요. 방정식은 뭐냐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x에다가 어떤 걸 넣으면 참, 어떤 걸 넣으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써 있어요. 이렇게. ax 플러스 b는 0,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방정식은 뭐냐면, 이 x점 위에, x축에 있는, 요 한 점이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한 점이 뭐냐, 이거. 이해돼요? 그럼 함수는 뭐냐? 이 전체, xy 전체, x, y, x, y, 이것도 x, y, x, y, x, y 다 있죠? 그러니까 함수는 x, y 모든 점, x, y 모든 점의 흔적을 찾아라, 이런 뜻인 거고, 방정식은 x축 위에 있는 한 점이 뭐냐? 2차 방정식은 두 점이 뭐냐? 3차 방정식은 세 점이 뭐냐? 이런 거예요. 이해돼요? 방정식은 x축 위에 있는 요 끊어진 점이 뭐냐, x가 몇이냐 이런 뜻이고, 함수는 x, y의 흔적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뜻이고, 그럼 항등식은 뭐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ax 플러스 b는 0일 때 항등식이래요. a는 0도 되고 b도 0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y점이 0이라고 봤을 때, 여기라고 했을 때 이게 성립하려면 이 b는 당연히 ax는 0, 그러면 x는 뭐라고요? a분의 b가 돼요. a분의 b. 그냥 방정식으로 풀면. 근데 이게 0이 돼야 된대요. 0. 그러면 사실은 a는 0이면 안 돼요. 1차 함수가 성립하려면. 근데 1차 함수가 아니라고 치면, a가 0이라고 치면 b는 당연히 0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거랑 항등식이 돼요. 이해돼서요? 그럼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같다, 항상 같다, 성립하다,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이 똑같으니까 요 개수랑 요 개수는 같은 개수여야 되고, 요 개수랑 요 개수는 같은 개수가 되면 이걸 넘기면 a-a-는 0이 돼요. x. 또 더하기 여기 b가 있고 요 b-는 이쪽으로 넘어서 b-는 0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a와 a-는 같고, 왜? 이게 0이 되려면 b-b'는 0이니까 a-a-는 0이니까 이 두 수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개수 비교법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개수를 비교한 거야. 그럼 개수가 뭐냐? 문자가 있으면 문자, 중심이 되는 문자 말고 나머지들. 그러니까 형수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수씨, 이렇게 되니까 개수는 뭐야? 숫자로 두 번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3xy라고 할 때 이게 그러면 이게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미지수야. 이게 y를 중심으로 볼 때 3x가 개수고 x를 중심으로 보면 3y가 개수예요. 근데 미지수는 그럼 뭐냐? 알지 못하는 수예요. 미지수는 세 가지가 있어요. x, y, z 이렇게 하면 점을 나타내줘요. 보통 x, y, z는 입체를 나타내줘요. 큰 말로 하고, x, y는 평면이고, x는 길이고. 이해됐어요? 길이 x, y 두 개 하면 면, x, y, z 하면 입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A, B, C 하면 숫자예요. 상수. 숫자. 항상 숫자인데 안 알려주는 숫자예요. A, B, C, D. 그 다음에 미지수 알파, 베타, 감마가 있어요. 알파, 베타, 감마는 답, 근, 해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미지수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거를 개수 얘기하는 거. 미지수. 알지 못하는 수의 종류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항등식이라고 했을 때 1번과 2번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똑같이 이렇게 1차 함수로, 1차 방정식으로 쓰던, 2차 방정식으로 쓰던, 여기서 항등식이 이게 0이 되려면 A, B, C가 다 0이 되지 않으면 같은 식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2차 함수라면 A가 0이 되면 안 되지, 당연히. 1차 함수라면 B가 0이 되면 안 되지. A는 0이고 B가 0이 되고. 근데 이거는 C도 0이 되면 안 되지. 함수라면. 근데 0은 0을 만들려면 이게 0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 왼쪽 좌변과 우변이 같으려면
그러면 A, B, C가 다 0이 돼야지. 자, 다시. 자, 어느 정도 뭐 공부를 한 상태에서 다시 정리해서 듣기도 좋겠지만, 2차 함수라면 A는 0이면 안 돼. 근데 2차 함수는 아니어도 돼. 그러면 이거 A가 0이면 돼. 그러면 이게 없어져. 1차 함수라면 B가 0이면 안 돼. 근데 1차 함수 아니어도 돼. 그러니까 B가 0이어야 돼. 근데 는 0이래. 는 0. 그럼 C도 0이어야 돼. 그러니까 A, B, C가 0이면 좌변과 우변이 같아져. 그래서 항등식. 항상 등식을 성립하는 조건이 뭐냐? A, B, C는 0이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쌤 너무 간단하잖아. 당연하잖아. 이게 0이면 이거 0, 이거 0, 0. 이걸 왜 알려줘요? 이렇게 식을 두 개를 써줘요. 이렇게 두 가지 식을. 근데 이게 항등식이라면 하면 요거랑 요게 같다는 걸 가지고 한 가지 조건을 풀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2차식이 써 있고 여기 2차식이 써 있었을 때 이걸 넘기면 A-A-는 0이 된다는 걸 가지고 여기는 A는 써주고 이 A-는 안 알려줘. A-가 뭔지를 찾아낼 수 있다고. B-가 뭔지가 찾아낼 수 있고 C-가 뭔지 찾아낼 수 있다고.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식이 있을 때 어떤 식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식이 있는데 이게 0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걸 어떤 걸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서 이 동그라미와 세모는 같다. 이렇게 되면 요거에 있는 개수를 비교할 수 있죠.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이런 거 풀 때 이런 식이 많이 나와요. 2차 식이 어떤 식이 나왔는데 여기 플러스 C는 0 이렇게 나오면 이 C를 이쪽으로 평행이동해요. 그러면 동그라미는 마이너스 C를 해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이 C를 빼버리고 아주 간단하게 그려요.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 C는 마이너스 C니까 이렇게 수평으로 그리면 이 교점이 나오죠. 이 교점이 요 X의 근이 돼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어떤 걸 활용한 거야? 이거 왜 이렇게 C를 이쪽으로 넘어서 이걸 두 개를 같게 놓은 다음에 해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 교집합 구하는 거야, 두 개 교점. 어떤 방정식과 어떤 방정식이 같다. 그러면 교점을 구하는 거야, 교점. 교점을 구하면 여기에는 X근, 여기에는 X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요게 X가 뭔지 하면 이걸 풀어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항등식을 해서 여기 써있는 것 자체, 이거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똑같은 게 A가 0이고 B가 0이고 그 다음에 이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어떻게 수학 문제를 푸는지 나중에 상, 하, 수학수 때 다 푸는 걸 나중에 끝까지 딱 돌아가서 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또 봐야 돼요. 그래서 수학을 10번, 20번, 20회독을 하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는 그것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요. 항등식을. 그렇지만 결국은 뒤에서 이 항등식의 원리를 가지고 계산을 해줘. 근데 애들이 문제에 그렇게 풀으라니까 그런 거보다 그대로 해. 그게 아니라 앞에 공식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앞뒤가 연결이 되니까 앞뒤를 계속 20번, 30번 읽어야 이게 왜 나오는지를 알게 돼, 수학이. 무슨 얘기냐면 수학이란 게, 고등수학이란 게 이렇게 고리가 있어. 이렇게 하나 알고, 두 개 알고, 세 개 알고, 네 개 알고인데 나중에 어떤 고리든 끊어져 있으면 틀린 거예요. 99% 알아도 1% 모르면. 근데 어떤 공식은 앞에 나오고 어떤 공식은 뒤에 나오는데 이거를 전문적으로 항등식의 성질이 뭔지 이렇게 여기다 설명을 하지만 이 뒤에서는 항등식의 성질의 설명을 안 해요. 그냥 계산해버려요. 왜? 이걸 안다고 전제하고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어떤 수학이 계산이 나왔을 때 이걸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 이해하려면 앞뒤 공식을 계속 보면서 꾸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계산하는 게 당연하구나. 그랬을 때 당연하니까 바로 떠올라요. 당연하지 않으면 그걸 외워야 돼. 계산하는 방식을. 자, 그랬을 때 다항식의 나눗셈. 그러면 그 전에 뭐 배웠냐? 우리가 배운 게 다항식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배우면서 여기서 나머지 정리를 배웠어요. 조립제법을 배웠고 이 나눗셈을 배우면서 어떤 식이랑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나오는 이거를 전개를 해보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되면 곱했으니까 곱셈 공식이고 이렇게 곱의 형태로 나누는 이렇게 되는 걸 인수분해라고 한 거고 인수는 이거
2 곱하기 3이 2 곱하기 4가 8이 되면 8이 되면 2도 인수고 4도 인수예요. 근데 소인수로 쓰면 이걸 2로 바꿔야 되니까 이거를 2의 3승, 2를 3번 곱했다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왜? 이 미승 진법이기 때문에 이 진법에 맞는 건 이 진법 한꺼번에 할 수 있거든. 근데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하면 3의 2승을 하면 이게 3의 2승, 3진법이기 때문에 계산이 안 돼서 따로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인수고 이게 인수예요. 3도 인수, 2도 인수, 4도 인수인데 이걸 소수로 쓴다고 인수를. 그래서 소인수 분해예요. 그러니까 분해가 됐지만 이렇게 곱의 형태로 되어 있으면 이걸 한 덩어리로 친다고. 왜? 항할 때 ax 제곱 x가 10이라면 a 100 이게 7이면 700 5는 500 이거 한꺼번에 한 덩어리로 쳤잖아요. 곱의 형태로 된 거. 그러니까 이게 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인수인데 이렇게 잘라지는 걸 이걸 약수라고 해요. 약수. 그래서 이렇게 쭉 전개된 거 이걸 배수라고 해요. 약수로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약수로. 인수분해를 하면서 여기에다가 보세요. x에 대한 다항식 a를 그러면 x로 썼다는 거예요. 미지수를. 다항식 a라는 긴 식이 있다는 거예요. x에 대한 다항식 b로 그러면 x로 썼다는 거예요. 미지수를. 그걸 b로 나눠. 그러면 qr이라고 했잖아. qr. 어떤 거? 식이 있으면 그죠? a라는 식을 나눴어. b로 나눴으면 이게 더 작겠지. 이렇게 이걸로 나눌 때. 근데 커도 돼요. 소인수로 나누면 되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q하고 몫이 q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영어의 첫 자니까 외우라고 했죠. 나머지도 r이라고 했죠. 나누어 떨어져 이렇게 하면 bq 하면. bq 하면 나눠 떨어지는데 여기에 나눠 떨어지는 r이 있다고 그랬잖아. 이게 뭐냐? 3으로 나누면 3n 더하기 0. 근데 나눠 떨어지는 게 아니라 3n 플러스 1도 있고 3n 플러스 2도 있다고. 근데 여기에는 3n 플러스 3이니까 3n으로 나눠 떨어지는 거지. 그럼 이걸 다시 말하면 이걸 3n 마이너스 1. 3n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이걸 3n 마이너스 2라고 할 수도 있지. 3n 마이너스 3은 또 안 돼. 3으로 나눠 떨어지니까. 이런 나머지 정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게 3n이니까. 자, 9라는 숫자를 뭘로 나눴어요? 2로 나누면 몫은 4라고 4. 근데 나머지는 2하고 1 치면 2보다 작아야 돼. 여기 2면 다시 또 나눠야 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눌 때 숫자만 이렇게 나누냐? 아니라는 거지. 차수도 나눈다는 거지. R하고 B로 했을 때. 자, 이게 뭐라고요? 이게 3차 함수야, 3차 함수. 3차 함수를 여기에서 2차 함수로 나누면 1차가 나누지만 요 2차 함수면 요게 2차 함수가 되면 안 된다고. 1차 함수가 돼야 된다고. 이해돼요? 왜 그러냐면 나눌 때 참 당연한 거예요. 자, 25는 x의 0승은 x의 1승. 그치? 20. 그래서 325는 x의 0승, x의 1승, x의 2승, x가 10이라면.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20으로 나눴다고 쳐봐. 20으로. 그러면 이거는 x의 0승, x의 1승, x의 2승이니까 1차 함수지. 그걸 뭘로 나눴어? x의 0승, x의 1승이니까 1차 함수로 나눴지. 맞아요? 그럼 20으로 나누면 이거 몇 차 함수라고? 2차 함수. x가 10이라면. 왜?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니까. 이거는 2x제곱이니까. 이해됐어요? x가 10이라면 20을 어떻게 쓴다고? 2x제곱. 왜요? 아니다. 2x라고 쓰지. 2x. 2x로만 쓰지. 그러면 20으로 나누면 1. 1은 2. 그잖아. 1은 2. 20. 12. 그러면 2, 6, 12. 맞아요? 그러면 5 남죠. 오케이? 그러면 이건 뭐라고요? 20이 16개에다가 요거 남잖아. 요거는 몇 차야? 1차. 요건 몇 차야? 2차. 몫은
목슨. 목슨 몇 차야? 1차. 목하고 이거하고 도합하면 요 차수가 나와요. 2차가. 나머지는 이거 1차보다 작아야지. 상수항으로 0차.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R의 차수는 R은 나머지 차수하고 이거 나눈 거. 그죠? 나누는 수. BQ라고 했잖아요. BQ. 나누는 수. 이거 목 말고 Q 말고 이 B 나누는 차수보다 이 R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숫자로 써도 그래요. 요거를 갖다가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라고 쓰고 여기다가 2x 이렇게 쓴 다음에 나눠줘도 이거랑 똑같아요. 문자만 썼을 뿐이지.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거기다가 좀 A의 차수는 뭐라고 해요? A의 차수는 이게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겠지. B하고 Q, BQ의 차수를 곱하면 요거 1차잖아. 여기 1차. 더하는 거네. 그치? 왜 차수는 더해요? 곱하는 게 아니라? 왜 더해요? 이거 곱하기 더하기 해서 왜 더하냐고. A의 차수가 있으면 여기에 차수를 나눠줬어요. 이렇게 B의 차수 플러스 Q의 차수 그러면 A의 차수가 나왔죠. 자, 이것도 어디 나왔죠? 이 밑에. 나무생의 건지 한 번 더 썼을 거 아니야. 안 써있나? 여기 있네. 왜 더할 것 같냐고. 자, 지수에서 차수가 뭐라고 했어요? 2의 2승 곱하기 3의 3승 그러면 2로 해야지. 2의 3승 하면 2의 몇 승이에요? 5승. 차수를 어떻게 써요? 차수를 더했어. 더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x 플러스 1승이 있고 뭐라고요? a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x 플러스 3승이 있어. 3이 있어. 나머지가 4가 있어. 그럼 이건 몇 차예요? 여기 1차와 여기 1차가 곱해져서 몇 차가 돼? 2차. 그러니까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1차, 여기 1차죠. 요거 1차죠. 두 개 차원을 더해서 해줘야 돼요. 왜? 여기에 2승이 있고 여기 3승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몇 승이 돼요? 5승. 이게 2승하고 3승을 더해서 여기가 6승이 2 곱하기 3이 6이 되는 게 아니라 2 더하기 3이 해서 5승이 됩니다. 이 지수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더해줘야 돼요. 됐어요?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다음에 x에 대한 fx 그럼 fx는 뭐냐? fx는 자, x, y라고 쓸 때는 보통 식점을 얘기해줘. 점. x1, y1, x2, y2 이렇게 무수한 점. 여기서는 보통 포인트라고도 많이 쓰고 여기 뭐 대문자로 많이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x, ax 플러스 b 이렇게 됐을 때는 식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식. 이 y는 식. 이 y 대신에 식. y는 ax 플러스 b 그럴 때. 이건 점을 중심으로 얘기해주는 거고 요거는 관계식을 중심으로 얘기해주는 거고 그런데 이걸 함수로 요 x와 y는 서로 관련이 있다. 이 x를 하나하나 이 식에다가 이 f가 뭐예요? 요거예요. ax 플러스 b 뭐라고 f가 뭐라고요? ax 플러스 b에다가 x를 하나하나 집어넣어라. 그게 함수다. 그러면 이걸 함수를 나타내줍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fx라는 건 뭐라고요? 함수를 나타내준다고.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봅시다. 그렇게 여기에서 어떤 fx라는 게 있어요. fx 식이 있는데 이걸 x-a로 나누면 이거 나누기 해갖고 목 qx가 나오겠죠. qx 거기다가 rx가 나와요. 왜 그러면 q라고 안 쓰고 qx라고 쓰고 r이라고 안 쓰고 rx라고 쓰냐면 q에 대한 식. 이거 식으로 썼으니까 숫자가 아니라. 이것도 식. 이게 나머지 식. 그럴 때 이
여기에 FA라고 하면 여기다가 전부 다 A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 A 넣고, 여기다 A 넣고, 여기도 A 넣고, 여기도 A 넣고.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A를, FA라는 뜻은 A, FA라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요거는 X축에서 나오고, X에서. 요거는 Y의 값이에요. 이거는 X 값이고, 이거는 Y의 값. 그랬을 때 X에 A를 집어넣으니까 이게 A-A가 돼서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그랬잖아요. X가 A라면 X는 A입니다. 그걸 식으로 바꾸시려면 넘어가서 X-A는 0이 됩니다. 이렇게 0으로 나눠 떨어지는 것을 인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에다 인수를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X가 A일 때, 여기다 A일 때 이건 항상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0이 됩니다. 그러니까 FA라고 쓰면 RA라고 써도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게 나머지 정리래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나머지 정리가 뭐냐? 나머지 떨어져 있는 값이 RA가 숫자로 나와요. 이게 성수로 넣으니까. 왜? 이 FA라는 식이 있으면 여기에 뭐 PX 플러스 Q라는 식이 있으면 이것도 숫자고 이것도 숫자거든요. 그러면 X에다가 X자리에다 여기다 A만 집어주면 이게 숫자로 딱 떨어지니까 이게 숫자로 떨어져요. 그래서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에다가 항등식 fx가 있어요. AXB가 나누었을 때 나머지 R이다. 그죠? 자, 그러면 요거는 XA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FX가 있고 이걸 뭘로요? AX 플러스 B가 있고 저 여기에 QX라고 몫이 있고 여기다가 RX가 있어. RX. 그럼 X에다 뭘 넣어야 되냐? 여기다 뭘 넣어야 되냐? 이걸 0으로 만드는 거. 이걸 0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 이건 모르니까 QX는 요것만 0이면 돼. AX 플러스 B만 0이면 돼. 어디서 알았어? 항등식에서. 이게 0이고 이게 0이면 이것도 0이 된다는 것도. 그러면 요 인수에 0으로 되는 게 뭐냐? AX 플러스 B는 0이니까 B 이쪽으로 넘어가고 B는 AX가 되고 양변을 A로 나누니까 여기 A 없어지고 여기다 A. 그러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분의 B 똑같이 이거를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써도 되고 똑같이 마이너스를 앞으로 놓고 A 곱하기 B에서 마이너스 A분의 B 곱하기 생각해도 되고 그러면 이 어디 자리에 X자리에 그걸 넣어야 돼. 그럼 이게 다 없어진다고 0으로. 그 X자리에 넣은 게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게 뭐야? 아래 여기 X자리가 마이너스 A분의 B야. 이렇게. 또 별게 아니라고. 인수 정리는 결국은 뭐야? 인수로 정리가 돼서 딱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이고 나머지 정리는 그 인수를 집어넣으면 나머지 숫자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더 간단하게 하면 이런 거야. 3n이라는 식이 있었을 때 3n이라는 수가 있었어요. 3n이라는 수가 있는데 이게 3n으로 이렇게 뚝 나머지가 없다고 뒤에 나머지가 없는 거 하고 3을 배수로 했더니 7이야. 그러면 3으로 나눈 다음에 나머지가 1 생긴다는 거야. 그게 나머지가 생기면 나머지 정리. 나머지가 없으면 인수 정리. 자, 인수가 뭐예요? 이 식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4 곱하기 3이면 여기서 8이요, 8. 8을 만드는 원인인 4, 3. 이게 인수예요. 인수로 정리된 것 뿐이라고. 그러니까 결국 뭐라고? 이거는 4로 나눠 떨어지니까 x-a로 나눠 떨어진다고. 나눠 떨어지면 몫이 qx라고. 그러면 이 몫은 이게 숫자가 크면 4로 나눴을 때 이게 숫자가 엄청 클 수도 있어. 숫자만 클 뿐이야, 숫자만. 차수가 엄청 큰 건 아니고. 자, 다시. 항등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2x 플러스 x, 3x와 같이 두 개가 똑같은 거. 좌변과 우변이 어떤 값을 넣어도 똑같다고. 왜? 이거 계산하면 이게 뭐가 돼? 3x야. 요거 계산하면 뭐가 돼? 3x야.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넣던 뭐를 넣던 똑같다고. 이해돼?
근데 이거를 다시 왼쪽으로 넘기면 3-3x 이렇게 돼. 는 0이 돼. 이 0은 뭐야? 여기가 0이면 y가 0이니까 이게 x축이야. x축. 이거 3-3이 0 있잖아. 0x. 그죠?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좌변과 우변이 x에 어떤 걸 넣어도 여기다 1을 넣던 2를 넣던 3을 넣던 항상 참인 거고, 방정식은 뭐라고요? 요 점을 넣으면 참, 나머지를 넣으면 거짓. 함수는 뭐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x, y 이렇게 이 점점 하나들이 전부 다 x, y에 대한 점의 연속성. 자, 그런 상황에서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같다는 등호를 쓰는 거고. 근데 같지 않아. 오른쪽이 커. 왼쪽이 커. 이건 부등호로 하는 거고. 부등호. 이거는 뭐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간단하게 쓴 거고. 요거는 뭐라고요? 이렇게. 크거나 같다. 근데 이거 왜 나와요? 초등학교 때 배웠어. 이렇게 딱 비어 있으면 는이 없어. 요런 거야. 요런 거. 근데 이렇게 새까맣게 치는 건 뭐예요? 이상. 아래로 내려가면 이하. 이럴 때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근데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는 거는 안에. 이거는 초과. 요거는 뭐라고? 미만. 같다가 없어. 크다, 작다. 이해되세요? 자, 항등식은 어떤 식을 집어넣던, 문자를 넣던, 뭐를 넣던 항상 성립하니까 좌변과 우변이 같다고. 항상 같아. 방정식은 뭐야? 미지수를 집어넣으면 요거 끊어지는 요 값. x는 3. 3을 집어넣으면 참. 나머지는 다 거짓. 특정 값이 참이 되고 나머지는 거짓이 되는 건 방정식. 됐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 다시 나오잖아요. 이렇게 ax 플러스 b는 0이라고 했을 때 항등식이 되려면 항상 같아야지. 좌측과 우측이. 그러려면 이게 0이 되려면 당연히 상수도 0이어야 되고, ax는 0, ax는 0, 그러면 이렇게 기울기에 따라 이렇게 되잖아. 근데 a가 0이 되려면 이렇게 x축이 돼버리지. 기울기가 0이 돼버리면, 요게 0이 돼버리면.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 a만 0이고 b가 0이 아니면 어떻게 됐어요? a는 0인데 b가 0이 아니면 b 하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x축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차이가 많지. b만큼. 이해돼요? 그래서 이 b만 있는 건 상수함수라고 그러지. 근데 b도 0이야. 이게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지. 그림으로 알겠어요? 이것도? 자, 2차 함수도 1차 이렇게 두 개가 썼을 때는 뭐라고요? 개수, 요 숫자들을 비교하는 거고, 2차 함수도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항등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이렇게 딱 돼서 이게 0이 되려면 1차 함수 요게 나와 있는 게 a와 b가 0인 것처럼 이것도 0, 이것도 0, 0이 또. 그럼 이렇게 되면 되게 좋겠지. 이걸 딱 알았어, 2차식을. 근데 이 미치도 모르고 여기에 막 10도 복잡해. x 앞에 10도 복잡해. 그런데 이게 항등식이라는 걸 알게 되면, 자, 식은 하나인데 조건을 3개를 뽑아낼 수 있어. 요 앞부분도 0, 요거도 0, 요것도 0. 몇 개를 뽑을 수 있어? 조건을 3개. 그러니까 미지수 3개를 계산할 수 있어. 그래서 항등식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항등식이라는 걸 밝혀주면 조건을 더 많이 준 거라고. 식은 1개밖에 없는데. 보통은 식이 1개면 미지수를 하나밖에 해결을 못 하는데, 이렇게 항등식이라고 그러면 여기 식식 나왔지. 식이 1개지만 이거 넘기면 a-는 0이고 b-b는 0이잖아. 그래서 a-와 b- 두 개의 미지수를 해결할 수 있지. 그래서 항등식이 되면 조건을 더 많이 주는 거야, 이렇게. 자, 항등식의 표현. x값에 관계없이야. 그러면 이런 것도 봐. ax 플러스 b가 0이다 이렇게 되는데,
어떤 복잡한 식을 x에 대해서 정리해. 그럼 x값과 관계없이 이게 성립한다 그랬을 때는 a가 통째로 0이고 b가 통째로 0인데 이 a가 식이야. a식. a는 하고 저 위에서 인수분해 정리한 것처럼. b도 식이야. 그러면 식이 하나에 이렇게 한 등식만 줬는데 조건을 두 개 준 거라고. 됐어요? 모든 x에 따라서 성립하니까 이 문제를 찍거나 검사할 때 x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상관없으니까 무슨 값을 넣는 게 제일 좋아요? x에다가 0. 0을 집어넣어서 하나를 날려버리고 계산하기도 하고 1을 집어넣어서 계산하기도 하고 그래요. 왜? 모든 x에 설명하고 임의의 x에도 모든 x니까 임의의 x에 설명하잖아. 뭐라고? 모든은 전체예요. 하나도 안 빼고. 임의의 어떤 값에 의해서 성립한다. 그러면 여기에 x값이에요. x1, x2, x3 이렇게. 같은 건데 모든은 그냥 모조리를 얘기하는 거고 이 위에 어떤 x는 뭐라고요? 여기 중에 아무거나 끊어도 x1을 뽑던 x2를 뽑던 x3를 뽑던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같은 것 같지만 모든 x는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본 것이고 임의의 x라는 것은 이 중에 어떤 걸 뽑아도 그러니까 여기 우리 반에서 누구를 뽑아도 그거 할 수 있어요. 하는 거랑 차이야. 우리 반에 모든 애가 그거 할 수 있어요. 하는 거 차이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임의의 x는 개별성을 강조한 것이고 모든 x는 전체가 다 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한 뿐이야. 자,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그죠? 이거 뭐야? 평범하다? 평범하다? 평범하다. 이렇게 써놔있냐?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평범하다. 평범하다. 그러니까 말이 좀 낯선데? 자, 다시. 개수 비교법 뭐라고? 숫자. 두 번째라고, 개수. 양병에. 그럼 동류항은 뭐냐? 종류가 같은 항. 그럼 종류가 같으면 뭐가 같냐? 차수가 같아야 되고, 문자도 같아야 되고. 또, 지수 법칙에서는 밑이 같아야 되고, 밑이 같던지, 문자가 같던지, 차수가 같던지. 차수라는 거 똑같잖아요. 300원하고 500원하고는 계산하지만 그럼 몇 번이요? 800원 이렇게 쓰면 되잖아. 300원하고 50원은 350원 그대로 써놔야지 또 계산해요. 안 되죠? 에? 300원하고 50원은 그대로 써놔야지. 353원 하면 3원 계산 안 해야지. 803원 하면 803원 이렇게 써놓으면 되는 거지. 왜? 2승, 1승, 0승이니까. 자, 이렇게 동류항은 같은 종류야, 같은 종류. 차수도 같고, 자릿수도 같고, 문자도 같고, 밑도 같고. 왜? 3x하고 2y는 더 이상 계산 못 한다고. x, y가 다르니까. 자, 수치대입법은 숫자를 집어넣어. 그래서 임의의 값을 만들어. 그러면 수치대입법 할 때 제일 쉬운 게 0 집어넣는 거, 1 집어넣는 거,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거, 2 집어넣는 거, 마이너스 2 집어넣는 거. 여기서부터. 어떨 때는 이걸 분수를 내면 이 식 전체가 0이 되는 걸 찾으면 그걸로 좋고,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이거 성립하니까 숫자를 넣어가지고 암산하고 검산할 때 많이 쓰인다는 거. 됐어요? 항등식에 모르는 개수를 정하는 것. 미정, 안이 정해지는 안을미, 미지수를 정하는 거야. 미지수, 개수를 정하는 거야. 미지수의 개수. 두 번째. 문자가 아닌 두 번째 수를 정하는 거야. 자, 이렇게 봤을 때 다항식 똑같은 거 복습처럼 또 하는 거야. 왜? 이거 한 번 듣고 그냥 다 끝내자고 해서. 자, x에 대한 다항식 a가 있어. 그럼 다항식이 뭐야? 항이 여러 개 있는 식. 더하기 빼기로 되어 있는 식을 x에 대한 b의 식으로 나눠. 그러면 a를 b로 나누면 몫이 q고 나머지는 r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것도 a도 식. 근데 이거 a 대신에 fx 이렇게 많이 쓰고 보통. b는
인수로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x 플러스 베타, x 뭐 한 번 더 놨으면 x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이렇게 근으로. 왜? 이게 인수가 돼버려서. 그 다음에 여기다 qx는 몫이 항상 다를 수 있으니까 qx 이걸 써주기도 해. 더하기 rx 이렇게 써. 2차로 나누면 최소한 이게 2차로 나누었잖아요. 그럼 몫은 아주 클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 내가. 근데 이걸로 나눴으니까 여기는 rx는 적어도 뭐라고요? ax 플러스 b는 된다고. 1차는. 왜? 이게 2차면 이게 1차거나 상수항이거나 0차거나. 이해되세요? 응? 자, 그래서 분명히 뭐가 더 커야 된다고 그랬어요? 요게 bx, 이 bx. b가 더 큰다고. r보다 나머지보다. 당연히 야, 이 7을 3으로 나누면 3, 2, 6 하고 1이니까 이거보다 이게 더 작아야지. 그런데 일부러 시험을 보면서 이렇게 나요. 9가 있는데 원래는 2, 4, 8을 해야죠. 근데 여기다 2 곱하기 3을 써줘요. 그럼 여기 나머지가 몇이 나와요? 4가 나오죠. 몇 나와요? 3이 나오죠. 3. 2, 3은 6하고 나머지가 몇 나오냐고. 여기 6이면 3이 나오죠. 이렇게 잘못 계산을 써주고 요거를 다시 뭘로 나누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요? 이거랑 비유했는데 이게 더 커졌죠. 이걸 다시 2 더하기 1로 쓰라고 그래요. 이 식을 다시 나누게 해요. 문제를 풀어보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더 쉽게 알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 풀다 보면. 자, 그 다음에 B의 차수하고 Q의 차수는 왜 더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내가 그랬잖아요. x-3, x, 예를 들어서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나오는 식으로 하고 qx가 돼 있으면 이거식하고 이거식 곱하면 x하고 x제곱 곱하면 뭐가 돼요? 3. 그럼 1은 2 되는데 아니잖아. 3이잖아. 여기에 1승하고 여기 2승을 곱하는 게 아니잖아. 더하는 거잖아. 그지? 3승이잖아. 왜? 지수 법칙에 의해서 x의 2승하고 맞아요? 곱하기 x의 1승은 x의 3승 되니까 이 차수가 뭐예요? 차수. 요 차수는 요거 뭐예요? 차수는 자릿수. 곱한 횟수. 10진법에서는 자릿수. 10의 1승, 10의 2승, 10의 3승. 자릿수, 차수, 횟수라고. 그러니까 차수하고 차수를 더해줘야 된다고. 요 지수하고 지수를. 그래야 여기에 나와 있는 A의 차수가 되는 거야. 자, 개수비기법은, 자, 여기서 개수비기법 하나 나왔습니다. 요 A하고, 요거, 이, 플러스로 잡으니까 이 전체를 다 해야죠. 마이너스 있는 요거까지. 이거 6하고, 이렇게 되면, 요 A랑은 요거랑 똑같아지고, 그죠? 요 X 앞에 요거는 0이 되고, 없어졌잖아. 여기 2승이고, X의 0승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내린 차수는 뭔지, 차수가 뭔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이거를 개수비교를 하지. A하고 요거는 같은 거고, 요건 B는 없잖아. X승. 그러니까 이게 0이고, 요 6이 요 C가 되는 거고, 6이 요 마이너스 C까지 되는 거고. 됐어요? 그렇게 구하는 거고. 똑같이 요게, 자, 관계없이 항상 성립. 이걸 외워야죠. X값.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 그러면 X에 대한 항등식. 그러면 X를 가지고 뭐라고요? AX 플러스 B는 0으로 만들거나 X에 관계없으면 아니면 이 차수에 따라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으로 만들어서 이것도 0, 이것도 0, 이것도 0, 이것도 0으로 하면 된다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요? 요거를 개수로 비교해서 A랑 이거랑 갖고 요 전체랑 그 두 번째 거 엄고 이거는 0이고 세 번째 거 이 6하고 요 마이너스 C랑 같고 6하고 마이너스 C랑 같고 이렇게 세 가지로. 자,
분명히 식은 하나를 주어졌는데 이렇게 관계된 식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늘어났다고.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 때 항등식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x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내림차순이든 올림차순이든 개수를 비교하던 똑같이 이걸 이항해도 상관없어요. 이거를 이항하면 a 빼기 마이너스 bc는 0 이렇게 돼요. 그러면 또 어차피 는 0 놓으니까 a하고 b 마이너스 c를 같다고 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두고 이거랑 이거랑 같다 이렇게 놓는 것 뿐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수학이 참 재밌는 게 여기에 3a 플러스 c는 0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x의 2승이 있고 이거 동류항으로 했으니까 동류항으로 여기는 상수니까 이거랑 두 개로 똑같은데 여기에 x의 1승이 있는데 여기는 x의 1승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째로 0이니까 안 써놓은 거야. 0x의 1승이 있는 거야. 여기 0x 0 곱하기 x의 1승. 근데 이거 1도 생략돼. 어때? 0 곱해주면 이거 생략해. 그러니까 안 써놓는 거야. 그럼 이 0하고 요거를 비교한 거야. 3a-c하고 0. 됐어요? 근데 통째로 마이너스 3a 플러스 c가 0이에요. 마이너스 3a 플러스 c가 0. 근데 양변을 뭘로 나눠요? 마이너스 1로 나눠요. 그럼 이게 플러스가 돼버리니까 이렇게 3a 플러스 c는 0 됩니다. 자, 똑같이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는데 결국은 나머지 정리는 뭐야? 어떤 식이 있어요. 식이 있는데요. 이걸 x-1로 나누어요. 그러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그게 나머지라고요. 나머지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이 뭘로 나누어져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나누어 떨어지든지 아니면 나머지가 있어요. 이거를 1을 넣었을 때 1 해서 0 되잖아요. 이 나머지가 없이. 이 1을 집어넣었어요. 여기 1이죠. 1. 여기 1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이게 전체가 0이 되면 그게 나눠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1을 집어넣는데 어떤 숫자가 나왔어. 이렇게. 그럼 이게 나머지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그 나머지 정리 별거 아니네. 그 인수라고 주장되는 이렇게 a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다가 AAA라는 숫자를 집어넣었어요. AA, X에다가. 이게 0이 되면 FA는 0. 이건 뭐라고? 나누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인수로.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걸 다시 쓸까요? 이거를 A, FA라는 뜻이에요. 이걸 다시 쓸까요? 이거는 A를 하면 여기에 이 Y자리 Y값이 들어간다는 뜻인데 이 A를 했을 때 뭐라고 이게 0을 지난다고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나누어 떨어진다. 그럼 뭐라고? 인수다. 그럼 이게 뭐라고요? 방정식 값이라 이런 뜻이에요. 왜? x-a는 0 했을 때 이런 걸 뭐라고 그랬어요? 방정식이라고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x는 a잖아요. x는 a. A값 집어넣으면 0이다. Y축이 0이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F에다가, 요 식에다가 어떤 숫자, 1이든 뭐든 집어넣었더니, 근데 숫자가 나오더라. 뭔가 K가 나오더라. 그럼 이게 나머지라고. 나머지. 이해돼요? 그럼 요거만 보고 쓸 수 있는 게 뭐냐? A라는 식이 있는데, 이 식은, 그죠?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이렇게 써도 되지만. 어떤 게지? FA. 자, 그냥 해볼까? FX가 이렇게 3차식이 있죠? X-2로 나눴대요. 그죠? 그런데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면 F2를 집어넣으면 여기 X자리에다 다 뭐 집어넣는다고? 2. 2를 집어넣는데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끊어져. 안 까지고 있는. 자, 다시. 자, 거의 다 하겠죠? 자, 보면
인수 정리에서 어떤 3차식이 있는데 여기다 x-2로 나눴대. 그럼 여기 2죠. 2. F2. 2 집어넣는 거. 이 숫자를 여기다 다 집어넣는데 이게 0 됐어. 그러면 f x-2로 나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fa를 넣어서 a를 넣으면 뭐라고요? 나머지가 없이 그냥 0이에요. 깔끔하게. x가 a라는 인수가 가지고 있고 나누어 떨어지고 요 x-a라는 인수라고. 그럼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어떤 식이 있는데 이 식에서 x-a라는 점을 지나간다고. x는 a라는 점을 꼭 지나간다고. 그러면서 qx가 있는 거야. 나머지가 없다고. 플러스 0이다. 그러니까 a만 된다고. 이거다. 요 뒤에 rx가 없다. 요 rx가 0이다. rx가 0이다.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니까 x-a는 인수다. 이런 뜻이에요. fa는 0이다. 나누어 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x-2를 집어넣었더니 f에다가 2를 집어넣었더니 3이다. 3이다. 그러면 이 rx 대신에 여기다가 더하기 3이다.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나머지가 3이 있다. x-a로 인수로 하면 딱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3이란 나머지가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어? 그러니까 막 말만 복잡하게 했을 뿐이지. 나무 정리해서. 예, 문자를 수식으로 만들어서 어렵게 했을 뿐이지. 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면 fx죠.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지니까 인수죠. 써주는 거야. x 마이너스 1로 떨어지니까 인수죠. 근데 요게 식이 3차식이죠. 그러면 여기에 qx가 있는데 이 qx는 뭐일 가능성이 있어요? ax 플러스 b 이렇게 1차식일 가능성이 높죠. 왜? 이 1차, 2차, 3차 둬야 3차식이 되니까. 됐어요? 에? 그런 상황에서 여기 식에다 이게 미지수가 두 개죠. 이렇게 a, b.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요 숫자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요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 전체는 0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a 더하기 뭐 3a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a가 되겠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b 그죠? 그러니까 a 마이너스 b는 뭐가 된다고? 0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여기다 4a죠. 4a 더하기 2 집어넣으니까 2b 2b는 0 이렇게 나오겠죠? a는 b래. 4a 더하기 2b는 0이래.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근데 여기 숫자도 해야죠. 여기 숫자. 그래서 하나만 풀면 자, 불러봐요. 1 집어넣고.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건 뭐예요? 마이너스 3 더하기 맞아? a 맞아? 마이너스 b 플러스 6은 0. 됐어요? 하나씩 나오고. 요거 적어놨죠? 마이너스 1. 요거는 뭐지? 2 집어넣어야죠? 그럼 여기 몇이지? 2, 2, 4, 8. 3, 8에 24 더하기 4b. 맞아요? 더하기 2b, 맞아요? 더하기 6은 0. 됐어요?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a-b는 이거 두 개 계산해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 됐어요? 요거는 4b 더하기 2b는, 여기 a죠, 이게. 4a 더하기 2b는 이거 뭐예요? 24하고 6 하니까 30인데 넘어가서 마이너스 30 맞아요? 그러면 이게 2b니까 이걸 두 배를 해줘야죠. 2a 2b 마이너스 6 그런 다음에 더해주면 되네요. 맞아요? 그럼 6a가 되네요. 6a는 뭐라고요? 마이너스 36 a는 마이너스 6 계산돼요? 응?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다가 a-b는 마이너스 3이었죠. a가 마이너스 6이었죠. 마이너스 6.
그럼 이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b는 3이 되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이 되네. 이렇게 값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만 넣어주면 돼. 넣어주면. 근데 그러면 이걸 왜 하냐? 왜 하냐? 자, 수만 나누고 빼는 게 아니라 식도 나누고 빼는 거고, 식을 다항식에 뭐 배웠어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배웠는데, 이 나눗셈을 할 때, 여기에서 식 쓰고 조립제법에서 이렇게 썼는데, 에? 어떤 거는 여기에 제일 조립제법 끝에 0 하면 나머지가 없이 떨어진다. 근데 여기에 숫자가 있어, 3. 그래도 이상해 하지 말라. 나머지 정리 있다. 이게 나머지다. RX다. 아, 이게 나머지다. 이렇게 3.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서 이거는 곱셈공식, 인수분해. 곱셈공식과 인수분해 했을 때 보면 나누어 떨어지는 것만 딱 했지만,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을 때 인수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안 나누어 떨어지는 식도 있어 하고 이 단원에서 배운 거. 자, 여기까지.